됐다. 아싸, 됐다. 자, 이제 공수2 우리 희수가 자신있게 자기가 대답할 수 있다고 했었던 그 막 과목으로 한번 넘어와 봤습니다. 공수2는 총 몇 개의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냐, 희수야? 당당하네. 뭐가 있을까? 지금 하는 오늘 처음으로 드린 프린트가 포함된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은 집합과 명제라는 게 있고, 마지막으로 함수라는 단원이 있습니다. 살짝 개론 한번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자,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말은 우리가 배웠던 함수랑은 달라. 다시 얘들아, 요 그래프는 함수의 그래프냐 아니냐? 함수예요. 내가 질문했는데 네가 질문하는 거야? 함수의 그래프야 아니야? 함수야 아니야? 맞죠? 2차 함수잖아. 니네가 배웠잖아. 2차 함수라고. 자, 준호야, 몇 차 함수? 1차. 좋아. 얘는 함수일까 아닐까? 아니에요. 얘는 함수일까 아닐까? 맞아요. 얘는 함수일까 아닐까? 얘는 함수의 그래프가 맞을까 아닐까? 어떻게 찾았지? 우리 함수의 그래프인지 아닌지? 한 번쯤 들어본 기억 없어요? 다시, 우리가 배운 함수는 두 개밖에 없어. 얘랑 얘가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함수야. 몇 차 함수? 2차와 1차, 그쵸? 얘네들은 함수라는 이름으로 배워본 적이 없어. 이거 함수라고 안 배웠어. 니네 누구의 그래프라고 배웠지 이거? Y는 Q꼴이라고 배웠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얘는요? X는 P라고 배웠어. 함수라고 부르지 않고. 이해가요? 얘는 뭘까? 자, 예를 들어서 요 위에 게 2차 함수 이렇게 생긴 놈이라고 하고, 얘는 뭐 이렇게 생긴 놈이라고 한번 해볼게. 그냥 예시로. 그럼 요 놈의 식은 뭐야? 얘는 이런 식이야. 참고로. Y랑 X랑 자리 바뀐 거예요. 참고로. 됐어? 그 다음에 얘는 뭐야? 무슨 도형이라고 하지? 이 도형을 우리는? 원이라 동그라미 나올까 시겁하긴 했어요. 사실 원이라고 하잖아. 원, 그쵸? 우리 원함수, 원의 함수 이런 말 들어본 적도 없고 앞으로 들을 일도 없어. 괜찮아? 하지만 이건 도형이 맞지. 됐어요? 그래서 둘의 차이점이 뭐냐면 여기에서 함수는 총 3개입니다. 이 3가지가 함수의 그래프고요. 나머지는 함수가 아니에요. 함수는 뒤에 가서 배울 거야. 세로에 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1개 이하로만 생겨야 돼요. 항상. 얘도 세로선 그어보면 교점이 1개씩 밖에 안 생기지. 그 선당. 이해 가요? 그래서 이런 게 함수야. 나중에 요 단원 가서 배울 거야. 왜? 그 뭐지? 저 x제곱은 y라는 함수랑 y는 x제곱은 뭐라는 거예요? 뭐가? 다른. 뭐가 달라? 다르잖아. 누가 안경 닦고 다녀. 알겠어? 자, 그 다음에 그 나머지 놈들은 봐봐. 얘는 세로선 그으면 교점 몇 개야? 안 생길 수도 있고 또 2개가 생겨버리지. 그치? 이러면 함수가 아니라고 해. 얘도 마찬가지로 교점이 2개씩 생기는 것 때문에 함수라고 못해. 얘는 어때? 교점이 있냐 없냐? 세로선 없다가 여기 딱 그으면 교점 몇 개야 얘들아? 무수히 많은 거야. 그쵸? 이런 게 함수가 아니야. 근데 이런 놈들도 지금 봤잖아. 그릴 수 있잖아. 그럼 이것도 분명히 좌표 평면의 표현이 가능할 거잖아. 그치? 그 놈들의 이름이 도형의 방정식이야.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점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직선에 대한 내용을 배울 거고요. 원에 대한 내용을 배울 거고, 쌤, 근데 이런 거는 뭐 직선도 아니고 원도 아니잖아요. 그쵸? 나머지 곡선에 대한 내용은 기하라는 과목에서 배우게 됩니다. 곡선에 관련된 내용은. 알겠죠? 요게 이제 니네가 앞으로 배울 과목에 대한 내용이야. 자, 집합과 명제랑 함수에 대한 내용은 우리 희수가 한번 간략하게 친구들을 위해서 소개를 못할 테니 한번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도형의 방정식 중에 가장 첫 번째인 평면좌표에 대해서 조금만 더 배워보도록 할게요.
평면 좌표라는 첫 번째 중단원 내용입니다. 평면 좌표. 야, 좌표 체계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 좌표 해석을 만든 사람. 이 사람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힘들어졌지. 두 명이 있어요. 니네가 힘들어진 이유는 딱 두 가지야. 누구랑 누굴까? 데카르트와 아리스토텔레스. 쉽지 않네요. 자, 뉴턴이죠. 아, 너희가 살기 힘들어진 이유예요. 공부하기 힘들어진 이유. 데카르트가 뭘 했습니까? 방금 말했던 좌표 해석학을 만들어내서 니네가 좌표를 가지고 그래프도 그리고 막 이런 짓을 하게 됐어요. 삶에 유용하지만 공부에는 힘들어진 거야. 그치? 할 게 많아졌으니까 이것 때문에. 뉴턴 때문에 나온 게 뭐죠? 미분적분입니다. 얘들아. 너희가 앞으로 가장 고등과정에서 마지막에 배우는 가장 쓰레기란다. 미안합니다. 자, 가장 헬 난이도의 공부는 뉴턴 때문에 나온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둘 중에 우리는 데카르트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먼저 정의할 겁니다. 얘들아, 우리는 점을 찍는 거는 평면에도 찍을 수 있고 어디에도 찍을 수 있지? 수직선 위에도 점 찍는 거 배웠잖아. 초등학교 때부터. 그쵸? 플러스 1, 플러스 1 이거 점 찍어보세요. 이런 거 해봤잖아. 어렸을 때. 맞지? 그래서 수직선은 얘들아 몇 차원이죠? 몇 차원이지 수직선은? 1차원. 1차원인 거야. 1D죠. 니네 3D 안경 이런 거 들어봤잖아. 그 3차원이란 뜻이야. D가 뭐야? 뭐의 약자야, D는? 차원. 그 다이멘션이라고 그거 디멘션 아니었어? 모르겠어, 나도 사실. 아무튼 그 단어야. 니네가 알고 있는 그 단어 맞아. 알겠죠? 그래서 1D라고 합니다. 자, 1D. 그러면 평면은 얘들아 뭐지? 평면은 몇 차원이겠어? 2D고 우리는 공간을 배우잖아. 얘를 뭐라고 부른다고? 3D라고 하지. 왜 D가 하나씩 늘어나냐? 그 기준이 뭐냐? 차원이라는 기준은? 차원이라는 기준이 뭐야? 차원이 한 개면 1차원, 두 개면 2차원, 세 개면 3차원이라며. 차원은 뭔데? 아이고, 고개 끄덕이고 있어. 축의 개수입니다. 축의 개수. 수직선의 개수예요. 그래서 수직선 하나만 있으면 1D고요, 얘들아. 수직선 두 개로 표현이 가능하다면 2D라고 하는 거고요. 수직선 3개짜리를 우리는 3D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공간화 시키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니?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1D에서부터 한번 해보자. 야, 이 위에 점 P와 점 Q가 있다고 했을 때 점 P의 X좌표를 X1이라고 하고 점 Q의 좌표를 X2라고 하자. 얘들아, 좌표라는 것은 2차원만 있는 게 아니고 다음과 같이 쓰는 것도 좌표의 표현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성분만 들어가 있으면 1차원 좌표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됐죠? 자, 그랬을 때 PQ의 길이 구하세요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얼마? 희수? 네. 어떻게 써야 돼? PQ의 길이? X 마이너스 X. 자, 이 그림이 없으면? 저 그림이 없으면? 이 그림이 없어. 근데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래. 어떻게 써야 돼, 얘들아? 몰라요. 왜 몰라? 항상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라고 배운단 말이야. 길이를 구할 때, 그치? 걔를 누가 큰지 모를 때는 얘들아 그냥 절대값을 붙이면 해결이 된다. 알겠죠? 그래서 두 좌표의 거리를 구하세요. 수직선에서 빼서 절대값 붙이시면 돼요. 알겠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이거를 2차원으로 확장시켜 볼게요. 자, 만약에 점 P가 있고 이상한 소리 들리지 않았니 방금? 나만 들은 거니? 공룡 소리 들은 것 같은데? 자, 점 P가 이렇게 있고요. 점 Q가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점 P의 좌표를 X1, Y1이라고 좀 할게요. 그리고 점 Q의 좌표는 X2, Y2라고 합시다. 너무나 당연하게 얘도 순서쌍을 이용해서 좌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여기까지 다 아는 내용.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할 건 얘들아 요 길이 구하래요. 준호야, 어떻게 구해야 될 것 같아? PQ 사이의 거리를 구하래. 알았어. 희수야, 어떻게 구해? 피타고라스. 그쵸. 자, 피타고라스 기억하세요, 얘들아. 여기에 선 그으면 수직 생긴다. 마찬가지로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겠죠. 이해가요? 축의 평행하게 길이 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지? 그럼 수직선상에서 길이 구하는 거랑 똑같단 말이야. 자, 주황색의 길이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 절대값 x 좌표 길이 뺀 거라고 써버리면 돼. 누가 큰지 뺄 생각하지 말고 빼서 절대값 붙여놓으시면 된다고. 자, 마찬가지로 파란색도 y 좌표 길이 뺀 거에 절대값 붙여놓으시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니? 됐어? 야, 그럼 PQ의 제곱은 뭐 제곱이야? 주황색 제곱 더하기 파란색 제곱이 될 거잖아. 됐어? 야, 제곱하면 절대값 의미 있다 없다? 없다. 어차피 마3 제곱하나 3 제곱하나 똑같죠. 그래. 그치? 그래서 결론. PQ를 구해라 라고 하시면 양변에 루트 씌워주시면 되겠고요. X끼리 뺀 거 제곱 더하기 Y끼리 뺀 거 제곱 이라고 말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여기까지 괜찮을까? 이해가니 무슨 말인가? 오케이. 뭐 3D는 지금 못해요. 3D는 기하라는 과목에서 배웁니다. 자, 그럼 하나만 정리하고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요 내용들이 어디에 응용이 되냐면 우리가 배운 도형에서 길이 같다, 거리 같다라는 거 어디에 이용되냐면 외심에서 이용이 될 거예요. 외심. 그쵸? 외심을 뭐 해라? 외심을 찾아라. 얘들아, 외심 찾아라 라고 하면은 너희는 뭘 해야 될까? 방금 배웠던 외심을 뭘로 잡아? 아니, 삼각형이 있으면 세 꼭지점이 있다고 해봐. 괜찮니? 그러면 외심은 여기 가운데 어딘가 있을 거 아니야. 외심의 특징은 거리가 같다죠. 맞아요. 그래서 뭘로 해? 세 꼭지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 세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 이걸 이용해서 우리는 외심을 찾는다고. 여기까지 봐드릴 수 있을까? 덥지? 당연히 덥지. 너 지금 엄청 더워 보이네. 나도 덥다. 어떡하지? 안 더워? 신기하네. 왠지 알아? 에어컨 바람이 이렇게 오고 앞에는 시원해요. 당연히 좀 이따 여기서 쉬어. 알겠죠? 자, 외심을 찾는 방법 이해 갈까? 우리가 배운 내용으로. 오케이? 근데 뒤에 가선 좀 다르게 할 거야, 얘들아. 외심이 세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라는 말도 있지만 또 뭐가 있어? 외심 찾는 방법?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라는 특징도 갖고 있어요. 외심은 이등변 삼각형 3개이기 때문에 이등변 삼각형과 같은 말 6글자 수직 이등분선이라고 기억해야 돼, 얘들아. 알겠죠? 수직 이등분선 내 교점이기도 하죠. 그쵸? 그래서 뒤에 가서는 수직 이등분선 교점으로 구할 거예요. 요거는 뒤에 다음 단원인 직선의 방정식에서 배우게 됩니다. 지금은 좌표, 거리만 배웠으니까 요 방식으로 구할 거고요. 여기까지 괜찮을까? 요게 이제 뭐 지금 배운 걸로 바로 응용할 수 있는 뭐 거의 유일한 응용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우리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주세요. 여기까지. 잠깐 시간 줄게. 야, 혼잣말인데 들렸니 혹시? 너 살 빠졌냐, 이수야? 아니요?
너 키 크는 거 같다. 살 빠지는 거 같은데 얼굴 살이. 아 진짜 키 크는 거 같은데? 재봤어? 아니. 점점 다시 닮아가는 거 같은데. 자 1번 답 뭡니까? 6에서 1 빼면 5겠죠. 2번 답 얼마냐? 아 너무 쉽네요. 미안하다. 자 9죠. 3번 답 3 됐죠. 자 2번 뭐라고 써야 돼요? 2번에는 식을 뭐라고 써야 돼? A 빼기. 절대값 a 빼기 2가 3이다 쓰시는 거야. 그쵸? 그냥 a 빼기 있으면 안 된다 했어. a는 얼마 또는 얼마? 5 또는 마일. 답 2개 나오셨어야 됩니다. 괜찮죠? 오케이. 자 3번에 1번 어떻게 구한다고 얘들아? 말로 기억하라고 했어. x끼리 뺀 거 제곱 더하기 y끼리 뺀 거 제곱에 루트 씌우는 거야. 그치? 그래서 2제곱에 2제곱이니까 얼마? 준호 3-1 2루트 2 2번은요? 준호 계속해. 오케이 3번도 어? 얼마? 맞아요? 왜요? 왜? 아니라고 안 했잖아. 자 4번은 뭐라고 써야 되냐 이수야? 콤마 1. 네 4번도 뭐 뭐라고 써야 답을 얘기했네. 자 x끼리 뺀 거 제곱 더하기 y끼리 뺀 거 제곱은 5다라는 식을 써서 양변 제곱하셔서 a제곱 마이너스 10a 플러스 9 아마 25라는 숫자는 사라질 거니까 a는 1 또는 9다라고 적어주셨으면 되겠죠. 됐나요? 네 그럼 잠깐 쉬었다가 본격적인 문제 풉시다. 네. 자 5번 문제를 같이 볼 거고요. 내가 설명을 2가지 방식을 이용해서 설명해 드릴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방법과 너희가 나중에 써먹을 수 있는 실전 방법까지 2가지를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5번에 1번부터 한번 봐볼게요. 자, 몇 콤마면 순서상 나왔으니까 좌표 평면이라고 생각하셔야 돼. 만약에 점이 얘들아 A, 7A가 아니고 그냥 A로만 나와 있으면 수직선 그릴 수 있어야 된다. 알겠죠? 네. 자, 원점 0,0이 있고요. 점 A가 있는데 우리 OA의 거리가 현재 10이라고 나와 있고 A의 좌표는 A, 7A라고 나와 있습니다. 몇 개일 것 같냐? 저런 점이? 몇 개일 것 같아 얘들아? 4개? 이유는 근거는 뭐야? 2개. 2개? 근거는 뭔데? 잠깐만. 잘 생각해 얘들아. 생각을 해봐. 내가 얘랑 원점이라는 놈은 0,0이다. 거리 공식을 쓸 거야. 거리 공식이 뭐죠? 빼서 제곱 빼서 제곱 더한 거에 루트 씌운 게 10이라는 소리잖아. 그치? 그러면 식을 직접 써보면 x끼리 빼면 a니까 a제곱 y끼리 빼면 7a니까 7a제곱 는식 a에 관한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 그러면 최대 2개라는 생각이 들어야 될 거야. 뭔 말인지 이해가죠? 그래서 양변에 제곱해서 루트 벗겨주시면 이렇게 나올 거기 때문에 a라는 놈은 루트 2 또는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와주겠죠. 그래서 그 2개의 값을 모두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구하시면 답이 되겠네요. 괜찮을까? 이해가지? 자 2번까지 하고 2번째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한 번에. 자 2번 문제는 점 A는 2,A고 점 B는 6,-1일 때 우리 A, B 사이의 거리가 4루트 1에 야 방금 문제에 교훈이 하나 있어. 뭐냐면 어차피 나 이거 제곱 풀어야 계산할 수 있으니까 양변 제곱하지 않냐? 루트 풀어야 계산할 수 있으니까 제곱할 거죠. 그 처음부터 A, B 제곱은 얼마? 제곱하면 32다라는 식을 그냥 바로 써도 돼. 루트 어차피 없애야 되니까 우리의 목표는. 알겠지? 그럼 어떻게 돼요? 빼서 제곱 빼서 제곱 했더니 루트 없이 32라는 값이 돼야 된다고. 내 말 이해 갈까? 자 그러면 이거 나머지 어떻게 풀 거야? A값 구하기 위해서 이거 어떻게 풀 거야? 설마 이거 뭐 전개해서 계산하고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니잖아 지금 설마.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뭘 이해할 거야? 그래요. 그쵸? 다시. 야, 완전 제곱 있고 문자 여기에밖에 없으면 이 상태에서 루트 씌워버리면 A값 구할 수 있죠? 얼마 4죠? 그래서 얘를 넘겨주시면 A라는 놈은 3 또는 마이너스 5라는 걸 알 수 있겠지. 이 중에서 우리는 양수 구하라고 했으니까 3만 쓰면 되겠다. 요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풀이 방법이야. 됐냐? 괜찮니? 자, 그럼 이제 좀 다르게 분석해서 푸는 방법 좀 해볼게. 단순 계산 말고. 얘들아, 이 점 A라는 놈은 뭐예요? 점 A라는 놈은 Y는 7X 위의 점입니다. 내가 고1 수학을 좀 딥하게 볼 때쯤엔 요걸 할 수 있어야 돼. 고1 돼서는. Y는 7X 위의 점을 우리가 표현하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했잖아. A, 7A. 이해 가요? 그래서 점 A가 있을 공간은 얘들아 기울기가 7인 요런 직선이야. 요런 직선 위의 점일 거야. 점 A는. 여기까지 괜찮아? 됐어? 야, 그러면 한 이 정도에 있지 않을까? 거리가 얼마? 10인? 맞지? 이거 찾으라는 거잖아. 근데 반대편에도 당연히 있겠죠. 여기에도 점 A가 하나 있겠지. 거리가 10인 놈. 자, 그럼 뭘 쓸 수 있냐면 직각삼각형을 이용할 수 있어. 요렇게. 됐어? 자, 니네가 뭘 봐야 되냐면 기울기를 봐야 돼요. 주황색의 기울기는 얼마다? 7이다. 얘들아, 기울기의 정의가 뭐지? 기울기의 정의?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지, 그치? 그게 뭐야? 이 두 점을 가지고 기울기를 구하라고 하면 얘들아, 얘가 X 증가량이고 얘가 Y 증가량이야. 듣니? 괜찮아? 그래서 그 비율이 7이라는 거니까 밑변 대 높이가 1대 7이라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오케이? 됐냐? 그러면 빗변의 B는 얼마야 얘들아? 비율로 피타고라스 쓰면 돼요. 1대 7이면 루트 50이겠지. 빗변의 비율은. 제곱 했을 때 피타고라스 성립해야 되니까. 여기까지 됐어? 다 왔어? 그럼 뭐야? 내가 구할 게 뭔데 얘들아? A의 좌표라며. A의 좌표는 뭔데? 요 값이잖아. 괜찮을까? 그래서 뭐야? A는 얼마다? 실제 길이 10에다가 비율 루트 50분의 1을 곱하면 그게 답이죠. 이해 갑니까? 요게 루트 2가 나오죠. 됐냐? 마찬가지로 반대편에도 직각삼각형을 만들면 요 좌표가 요번에는 A잖아. 그치? 그럼 이 길이는 얼마야? 마이너스 A겠죠, 길이가. 그래서 마이너스 A라는 길이가 실제 길이 10에 얼마? 루트 50분의 1만큼이겠지, 비율이.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2라는 A값이 또 등장하게 될 거라고. 어려워. 써먹기 어려울 수 있어, 당장은. 근데 나중에 고2, 고3 됐을 때는 꼭 이렇게 해야 간단한 문제들이 많아. 다 비율로 가르쳐, 그때 가서는. 알겠죠? 이런 게 있다 정도는 인지하시면 돼요. 괜찮을까? 됐어? 얘도 물론 이제 식으로 답이 나오긴 하지만 얘들아, 우리가 점 B를 찍을 수 있잖아. 점 B는 한 6,마일 요 정도에 있대. 그럼 내가 점 A라는 놈은 어디에 있지 얘들아? 점 A는 X좌표가 2로 고정이니까 이 X는 2라는 요 직선 위에 어딘가에 점 A가 있지 않을까? 맞아. 최단거리 구하면 얼마야? 4잖아. 괜찮니? 최단거리 구하면 4 맞지?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건 A, B 사이의 거리가 4루트 2였으면 좋겠거든? 그럼 A는 얘보단 길어야 되니까 한 요 정도에 있지 않겠냐? 4루트 2 나오게. 마찬가지로 아래쪽에도 4루트 2 가능하지 않겠니? 그럼 너희는 뭐가 나와야 되냐면 중3-2에 나오는 삼각비가 떠올라야 돼. 바로. 왜? 1대 루트 2. 그럼 얘도 1. 그럼 이 길이는 4겠죠. 실제 길이가. 4루트 2.
4, 4, 서로추이. 이해가요? 그럼 이런 식 세울 필요 없이 요 놈의 좌표는 2, 위로 4만큼 3. 얘는 아래로 4만큼이니까 2, 마이너스 5. 이렇게 A값 두 개 구할 수 있는 거야. 됐냐? 단원명이 도형의 방정식인 이유가 있어 얘들아. 도형의 성질을 쓰면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문제 많다. 알겠죠? 됐니? 오케이. 네, 6, 7번 한번 풀어봅시다. 한번 가봅시다. 자, 우선은 뭐 6번 문제도 그냥 대입이죠. 첫 번째 유형은 워낙 쉬우니까 얘 제곱했을 때 17이다로 바로 푸시면 되겠고요. 제곱이라는 건 루트만 없어지는 거다. 그래서 뭐야? 두 개 뺀 거 제곱, 두 개씩 뺀 거 제곱. 요거 했더니 17 나오더라.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3a 더하기 3이라는 놈이 뭐면 되냐 얘들아? 1 또는 마이너스 1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양변이 수익이 성립하겠죠? 그래서 a라는 놈은 마이너스 3분의 2거나 또는 마이너스 3분의 4여야 된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헷갈리시는 분들은 그냥 풀어서 인수분해 하시면 답 나올 겁니다. 알겠죠? 됐어? 선생님 왜? 답 다르게 나왔어? 자, 7번도 마찬가지야. 어차피 계산할 거면 어때야 된다? 루트 없애려면 양변 제곱해서 처음부터 생각하시는 게, 자, 이건 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쓰는 거고 머릿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제곱하면 된다. 알겠죠? 그래서 4 곱하기 A, B 사이 거리 제곱이니까 루트만 안 쓰면 됩니다. 빼서 제곱 더하기 빼서 제곱 는 BC도 X 좌표끼리 뺀 거 제곱, Y 좌표끼리 뺀 거 제곱입니다. 빼는 순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뭔 말인지 이해가죠? 네. 그래서 식 얼마? 4a제곱 더하기 4는 2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17 넘겨서 2a제곱 더하기 6a 마이너스 13은 제로. 자, 뭐 구하라고 했냐 나머나? 네, a값에 합만 구하면 되기 때문에 근해 공식 쓸 필요 없이 두근의 합 마이너스 3 갖다 써주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네, 정리해 주시고요. 8번 마저 해봅시다. 네, 자 볼게요. 이번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10 이하였으면 좋겠대. 야, 그러면 우리 부등식 양변 제곱해도 되냐? 물어나 보자. 나머나 제곱해도 돼? A, B가 10 이하인데 물어보는 건 요거야 얘들아. A, B의 제곱은 100 이하다 라고 써도 될까 안 될까? 왜 안 되지? 안 되는 경우는 언제지? 된다고 했어? 아니, 안 된다고 하지 않았어? 안 되는 경우가 언제일까? 왜 안 되는 경우가 생길까? 얘가 음수면 안 돼요. 음수인 경우가 생겨버리면 문제가 돼요. 왜?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1은 10보다 작잖아. 하지만 제곱을 한다면 얘가 더 커져버리죠. 그래서 함부로 해서는 안 돼. 그치? 근데 반대로 말하면 얘들아, 얘 확실하게 양수일 수밖에 없잖아. 얘는 음수가 절대 안 되죠. 그쵸? 그러면 써도 돼. 알겠죠? 둘 다 양수면 써도 돼요. 알겠니? 양쪽이 다 양수면 제곱해도 큰 무리가 안 됩니다. 자, 요 내용은 집합과 명제에서 절대부등식이라는 부등식 배우는 파트가 등장하는데 거기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거야.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뭐 이제 문제는 쉬워졌네. 루트 내 맘대로 벗겨도 되겠네. 그래서 a-2의 전체 제곱 더하기 a 플러스 8의 전체 제곱은 100 이하다. 양변 제곱 정리해서 다 넘겨주시면 2a 제곱 더하기 얼마? 14냐? 아니다. 12 36에 4 40 뭐 이렇게 될 것 같네요.
그래서 2로 양변 나눠서 a제곱 더하기 6a 플러스 20은 0보다 작거나 같다. 뭐 잘못 쓴 것 같은데 나. 마이너스 36이니까 마이너스 32겠죠? 쏘리. 마이너스 16.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까지 괜찮냐? 그럼 사이값 형태 나올 거니까 2차 부등식 오랜만입니다. 이런 모양이잖아. A축 기준 마 8과 2인데 0보다 작은 쪽 아래쪽을 원하는 거니까 A의 범위는 마 8보단 크거나 같고 2보단 작거나 같다. 만족하는 정수의 개수는 11개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설마 이걸 일일이 센 사람은 없겠지 나머나 그치? 이렇게 했을 거 아니야 그치? 믿어도 되지? 오케이.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됐냐? 자 9번 한쪽만 더 하고 빨리 가자. 3쪽까지만 하고. 자 9번 문제를 보니까 요번엔 밑줄 칩시다. Y축 위에 점 밑줄 치시고요. 뭐라고 표현하라는 거야 얘들아? Y축 위에 점 몇 콤마면? 그렇죠. 0, 뭐 K다 이런 식으로 쓰라는 거겠죠. 그쵸? 얘를 편의상 점 C라고 좀 할게. 그럼 우리는 어떤 식을 세워야 되냐면 AC와 BC가 같다라는 식을 세우시면 되겠죠. 괜찮을까? 그랬을 때 양변을 제곱해서 써도 상관없겠지? 괜찮아?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AC 사이의 거리는 빼서 제곱 16 더하기 K 더하기 2의 제곱에서 BC의 제곱 뭡니까? 49 더하기 K-1의 제곱이 되겠네요. 자, 다 넘겨보시면 놀랍게도 K제곱이 사라지면서 1차 방정식 돼서 딱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그쵸? 잘못 썼어? 맞지? 2지? 그럼 됐어? 나 뭐 잘못 쓴 것 같은데. 뭐 잘못 쓴 거야? 아 미안해요. 11번 문제를 보고 쓴 것 같네요. 식을. 그쵸? 9번이면은 요거가 1이겠죠? 아 미안합니다. 1이죠. 앞에 것도 뭐 잘못 쓴 거죠? 9의 K 야 왜 아무도 얘기 안 해줬어? 왜 다 그냥 이상하게만 쳐다보고 있어? 9 더하기 K제곱이죠. 아 미안해요. 이렇게겠죠. 이렇게. 더 식이 간단해졌네요. 좋습니다. K제곱 날라가고요. 넘기면 4K는 얼마 나오냐? 마4 나오는 것 같네요.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K의 값이 1이 나오면서 답은 0,마일이구나 라고 잡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뭐 얘도 뒤에 내용 살짝만 스포를 해보면 얘들아 우리가 점 A와 B가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 점 A와 B 어떻게 되어 있어? 마3, 0이 있고 마1, 2가 있죠. 그쵸? 근데 나는 점C라는 건 뭐라고 했지 얘들아? Y축 어디 있어? Y축 한 요 정도에 있다. Y축 위의 점 중에서 얘랑 같은 거리에 있는 점 C는 한 요 정도에 위치할 거야. 이등변 삼각형이거든. 괜찮을까? 그러면 뒤에 가서 직선의 방정식 단원에선 얘들아 요 점 C를 어떻게 찾냐면 A, B의 수직 이등분선의 Y절편으로 찾으시면 돼요. 이게 더 편합니다. 나중 가서. 뭔 말인지 이해 갈까? 잠깐 스포했어요. 네, 자 10번, 11번 풀어봅시다. 자 빨리 하고 집에 보내드릴게요. 자, 뭐 저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이 직선 위의 점은 너무나 고민하지 마시고 A, A 더하기 1 잡으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냥 거리 공식만 쓰시면 됩니다. 양변 제곱해서 루트 안 쓸게요. A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제에서 얘 뺄게. 그러면 A 더하기 5의 제곱은 뭐랑 같다? A 빼기 6의 제곱과 빼시면 A 더하기 1의 제곱과 같다. 야 그럼 식의 상태를 보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면 돼? A제곱은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바로 들면 돼요.
왜? a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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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면 다 사라지겠지. 한쪽에 모이면. 이해가 무슨 말인가? 그래서 처음부터 2차 항은 버리세요. 굳이 안 써도 되죠. 마이너스 4a 더하기 10a 6a 더하기 4a 25 29는 마이너스 12에 플러스이니까 마이너스 10a 더하기 37 이렇게 떨어질 것 같네요. 됐냐? 그럼 a 값 얼마 나오죠? 16a가 8 나오셔서 a는 2분의 1 나오십니다, 얘들아. 그래서 답은 2분의 1, 2분의 1 적으시면 되겠지. 계산도 다 쓰려고 하지 마시고 필요한 것만 쓰면 됩니다. 동일한 문제입니다. 빠르게 합시다. y는 3x 위의 점이니까 겁먹지 말고 a, 3a 잡으시면 되고요. 거리 공식 쓸 건데 양변 제곱해서 루트 빼고 쓸게요. a 빼기 4의 제곱 더하기 3a 플러스 2의 제곱을 a 플러스 7의 제곱 더하기 3a 마이너스 1의 제곱. 좌우의 구조가 똑같아요. a에 관해선. 그래서 다시 한번 10a 제곱은 사라질 겁니다. 그래서 1차항만 쓰면 되겠다라는 생각 드시면 되겠고요. 막팔에 12니까 4a 더하기 16에 4라서 20을 14에 6 그래서 8a 더하기 50 4a는 마이너스 30인가요? 이렇게 떨어지겠네요. 괜찮을까? 그래서 a의 값이 마이너스 4분의 30 마이너스 4분의 90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30이 답이었습니다. 자, 숙제 없고요. 내일 봅시다.